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라의 제27대 왕인 선덕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폐하! 큰일 나사옵니다. 백제군이 끝내 대야성까지 차지하였사옵니다. 신라의 한 장군이 선덕여왕에게 급하게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적군을 든든히 막아주던 대야성까지 뺏기다니. 폐하! 대야성을 빼앗겼으니 서라벌도 위험하옵니다. 선덕여왕과 신하들은 모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신라가 백제에게 대야성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은 금세 온 나라에 퍼졌죠. 이 소식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한 사람은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가엾은 내 딸, 고타소야. 대야성을 지키던 김품성의 아내가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야였거든요. 백제군이 대야성을 차지했을 때 김품성과 고타소야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김춘추는 죽은 딸 생각에 하루 종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나라가 몹시 어지러울 때 딸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백제를 물리치기 위해서 신라가 고구려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폐하, 백제를 물리치기 위해 고구려와 힘을 합치옵소서. 김춘추가 선덕여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고구려가 신라를 돕겠다고 나서겠소. 선덕여왕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폐하, 제가 고구려로 가서 함께 백제를 공격하자고 부탁해보겠사옵니다. 김춘추를 누구보다 믿었던 선덕여왕은 김춘추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로 떠나기 전날 자신과 둘도 없는 친구인 김유신의 집에 들렀습니다. 날이 밝으면 나는 고구려로 떠날 걸세. 만약 2달이 지나도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죽었다고 생각하게. 굳은 표정의 김춘추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를 찾으러 고구려로 갈 걸세. 김유신이 김춘추의 손을 맞잡고 다짐했어요. 얼마 뒤 김춘추가 고구려의 평양성에 이르렀습니다. 듣던 대로 크고 튼튼한 성이군. 김춘추는 고구려의 커다란 성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김춘추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고구려 군사들의 용맹함이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일로 고구려를 찾았소? 고구려의 제28대 왕인 보장왕이 김춘추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가 손을 잡고 백제를 치면 고구려는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김춘추는 온 힘을 다해 보장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 보장왕은 김춘추를 반기며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장왕의 옆에는 매서운 눈빛으로 김춘추를 계속 살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저 장군이 바로 고구려를 휘어잡고 있다는 영계 소문이로구나. 김춘추는 한눈에 영계 소문을 알아보았어요. 김춘추는 정신을 바짝 차렸죠. 잔치가 끝난 뒤 영계 소문이 김춘추를 불렀습니다. 영계 소문은 5자루의 칼을 차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들도 감히 영계 소문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쩔쩔맬 정도였지요. 김춘추도 영계 소문의 강한 모습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에게 칼을 겨눌 것 같군. 하지만 김춘추는 겉으로는 당당하고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영계 소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마목형과 중령은 원래 고구려 땅이었소. 그곳을 돌려주면 군사들을 보내어 신라와 함께 백제를 치겠소. 김춘추는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큰 일은 한낱 신하인 제가 청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영계소문은 김춘추를 못마땅한 듯 쏘아보았죠. 영계소문과 이야기를 마친 김춘추는 뜰을 서성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목형과 중령을 돌려달라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니. 고구려는 우리 신라와 손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 고구려와 힘을 합쳐 백제를 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김춘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김춘추는 백제가 쳐들어와서 괴로워하고 있을 신라 백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우르르 김춘추를 향해 몰려왔죠. 우리 임금님께서 그대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셨소. 이거 놓지 못하겠는가? 김춘추는 발부둥 쳤지만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혹대로 왔다가 도리어 혹 붙인 꼴이 되었구나. 어떻게든 고구려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신하인 선해도가 김춘추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나를 보자고 하였소?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김춘추가 슬그머니 청포를 내밀며 부탁했습니다. 선도회는 귀한 옷감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마침내 선도회가 빙그레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용궁에 사로잡힌 토끼가 어떻게 살아서 육지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선도회가 넌지시 김춘추에게 물었습니다. 김춘추가 선도회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자 선도회가 말을 이었습니다. 토끼가 용궁에서 나오기 위해 자신의 간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것처럼 일단 땅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도회는 이 말을 남기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옳거니 일단 신라로 돌아가야겠다. 김춘추는 서둘러 보장왕에게 보낼 글을 적었습니다. 마목형과 중령은 원래 고구려 땅이니 신라로 돌아가면 선덕여왕에게 말하여 반드시 고구려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보장왕이 감옥에 갇힌 김춘추를 불렀습니다. 신라가 마목형과 중령을 돌려주겠다니 참으로 기쁘오. 그때 영계소문이 보장왕에게 수군거렸어요. 배야, 김춘추는 고구려를 살피러 온 첩자가 분명하옵니다. 김춘추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거짓 약속에 속지 마시고 당장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영계송문의 말을 들은 보장왕은 화난 목소리로 다시 김춘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꿍꿍이로 그렇게 쉽게 마목형과 중령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오? 마목형과 중령은 원래 고구려 땅인 것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사옵니다. 저를 신라로 보내주시면 반드시 그 땅을 돌려드리겠사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를 두고 약속드리옵니다. 김춘추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고구려의 신하들도 김춘추의 말을 믿지 못하였죠. 그때 갑자기 한 군사가 급히 달려와 보장왕에게 말했습니다. 배야! 신라 장군 김유신이 김춘추를 돌려보내라며 군사를 이끌고 왔사옵니다. 김춘추가 신라를 떠난 지 어느덧 2달이 지난 것이었어요. 김유신은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자 어려움에 빠진 것이라 여겨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온 것이었죠. 보장왕은 신라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을 때 신라와 싸우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대는 신라로 돌아가 마목형과 중령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오. 보장왕은 어쩔 수 없이 김춘추를 풀어주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김춘추를 김유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언덕 너머로 신라의 깃발이 보이고 신라군의 노랫소리가 들렸죠. 여기까지 나를 구하러 오다니. 김춘추는 김유신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속이 뜨거워졌어요. 김춘추는 신라 군사들 앞에 이르자 고구려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신라로 돌아오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이었다. 신라가 고구려에게 마목형과 중령을 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장왕에게 전하여라. 김춘추는 김유신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고구려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죠. 김춘추는 이번에는 외나라를 찾아갔습니다. 외나라도 고구려만큼 위험한 나라였지만 김춘추는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런데 김춘추의 바람과 달리 외나라는 백제 편을 들었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에도 찾아갔어요.
당나라 태종은 기뻐하며 김춘추를 맞았죠. 그대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신라와 당나라가 친하게 지낸 지 여러 해가 되었사옵니다. 그런데 백제가 신라로 쳐들어와 수십 개의 성을 빼앗고 당나라로 오가는 길을 막았사옵니다. 백제를 그냥 두면 신라는 더 이상 당나라와 오가기도 어려워질 것이옵니다. 김춘추의 말에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죠. 백제를 칠 수 있도록 당나라군을 신라로 보내겠소. 드디어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갈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가 이를 갈며 신라로 돌아가는 백기를 지키고 있을 텐데. 바로 그때 고구려의 배 한 척이 김춘추가 탄 배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백제에게 원수를 갚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김춘추가 하늘을 보며 한숨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시름에 잠긴 김춘추를 보고 신하 온군해가 말했습니다. 제가 귀인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김춘추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온군해도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김춘추는 온군해와 옷을 바꾸어 입고 몸을 피했습니다. 얼마 뒤 신라의 배 위로 고구려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구려 장수는 김춘추의 옷을 입은 온군해를 찾아냈어요. 김춘추는 내 칼을 받아라! 온군해를 김춘추라 여긴 고구려 장수는 매섭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온군해 덕분에 김춘추는 아무 탈 없이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로부터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긴 셈이었죠. 김춘추는 여러 번 당나라를 오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653년에 김춘추는 신라의 제29대 왕인 태종 무열왕이 되었죠. 660년에 신라는 당나라와 함께 백제에 쳐들어가 백제의 도읍인 사비를 빼앗았어요. 결국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준 속셈은 고구려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라를 도와 눈의 가시 같은 백제를 먼저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661년에 신라에서는 태종 무열왕이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어 제30대 왕인 문무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무왕이 왕이 되던 해에 당나라군은 신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자 지친 당나라군은 물러갔습니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666년에 영계소문이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영계소문이 세상을 떠난 뒤 고구려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신라와 당나라는 힘을 합쳐 다시 고구려를 공격했죠. 마침내 668년에 고구려가 무너졌습니다. 드넓은 땅을 다스리던 고구려의 평양성은 그 뒤로 넉 달 동안이나 불타올랐습니다. 드디어 문무왕 때 신라가 고구려까지 무너뜨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였죠. 그러자 당나라는 속셈을 드러내고 신라까지 넘보았습니다. 당나라군이 무기를 손질하고 있사옵니다. 당나라군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사옵니다. 그제야 문무왕은 당나라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늑대를 몰아내려고 호랑이를 끌어들인 셈이로구나. 당나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문무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당나라를 물리칠 전쟁을 준비했죠. 마침내 당나라가 쳐들어오자 신라군은 당나라군에 맞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결국 당나라군은 신라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신라군은 매소성과 기볼포에서 당나라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676년에 당나라군은 모두 신라에서 물러갔습니다. 이제 신라는 당나라도 넘보지 못할 만큼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죠. 문무왕은 옛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고 벼슬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죠.